다이어트 잘하다가 입 터져서 2주 만에 3kg가 증량했는데 급진급파 가능할까요? 식단도 어느 정도는 쪼여야겠죠. 운동은 거의 안 하고 빼서 운동은 안 해도 되겠죠. 급진급파가 가능하다. 근데 급진급파는 저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몸의 특성을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쓰이진 않지만 그 단어가 급하게 오른 체중은 급하게 빠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빠진 체중은 급하게 오르려고 해요, 몸에서. 그래서 그런 특성은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감량이 될지는 알 수 없고 빠르게 감량하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하지 않는 편이고요. 식단을 쪼여야 된다? 많이 먹을 순 없죠. 근데 또 막 조이기만 한다고 해서 답은 아니고요. 너무 빨리 빠지면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내가 필요한 것보다는 적은 양을 드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순환은 잘 되셔야 된다. 그래서 순환이 안 돼서 운동이 필요하시다면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필수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중량의 중요성을 알고 400-500g 이내, 많아도 600g으로 제한한 지 좀 지났습니다. 적은 양은 아닐지 몰라도 과식, 폭식 많이 하던 저에게는 3분의 2 정도의 적은 양이었어요. 2주 넘게 지났는데 체중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아직 너무 짧은 시간일 걸까요? 감량할 정도의 식사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이대로 먹다 보면 감량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2주 정도 지났고, 그리고 이게 과식 폭식을 하시다가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식사량이 꽤 충분한 양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감량은 충분한 것보다는 적게 드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 식사량보다는 약간 줄이면 어떨까? 저녁 식사를 줄이는 거 어떠신가 하고, 그리고 음료 섭취량이 좀 많은 편이면 수분 포함해서 그걸 좀 줄여보시는 것도 괜찮은 시도가 아닐까. 크림빵은 감량식에 도움이 안 될까요? 아니면 모든 음식이든 적정량에 맞게 먹으면 도움될까요? 어떤 음식이든 적정하게 먹으면 감량에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각자 좀 취약한 음식들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더 보수적으로 양을 잡아야 하긴 하겠지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내가 취약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젓가락으로 하나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살 찌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그걸 먹었을 때 살이 찌는 것과 안 찌는 것의 경계점의 양이 어딘가는 있을 텐데, 그 종합해보면은 어떤 음식이든 양인 것은 맞다. 내가 조절을 잘 못하는 음식은 있을 수 있지만. 남편이랑 어쩌다 보니 저녁에 금, 토, 일 치킨을 연속으로 먹었는데 증량될 거라고 생각했던 몸무게가 다음날 감량 유지되더라고요. 진짜 찔 것 같은 음식도 적정량을 먹으니 증량이 안 되니까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맞아. 공복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공복을 잘 못 버티는 것 같아서요. 우울증이 있는데 속이 비면 공허함과 무기력함이 강해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먹고 싶어져서 항상 끼니 사이에 간식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식단 공복 시간을 지켜야 감량이 된다고 하던데 공복이 필요하긴 해요. 식사를 하고 소화를 다 시키고 다음 끼니 전에 어느 정도 비어있는 시간은 필요한데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공복이 길어지면 무기력하고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시고, 또 그 공복이 길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식욕이 많이 높아져서 다음 끼니가 막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복 시간도 적정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헐적 단식하는 경우에 간헐적 폭식으로 갈 수도 있어서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적당히. 빡 감량기 가질수록 오히려 잘 안 빠진 적 있으셨나요? 12월 초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3주 정도 식단만 거의 맨날 했더니 그 끝물에는 체중이 안 내려가고 오히려 좀 더 오르기도 하고 컨디션 되게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체중이 확 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유지하는 체중 범위에서는 올라갔다가 금방 원상복구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긴 한데, 여기서 또 더 내려가는 것은 잘 안 내려가요. 그리고 제가 소화력도 막 좋은 스타일은 아니라서 이게 예전에 비해서 조금 좋아진 거고, 예전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에 비해서 제가 좀 무뎌져서 그렇지 막 소화가 엄청 잘 되거나 대사가 엄청 잘 되거나 살이 엄청 잘 빠지거나 그런 몸은 저도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운동을 더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운동하면 더 안 빠질 수 있다. 더 붓고. 저는 치팅으로 뚫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과 동시에 아예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안 내려가는 체중을 인정하자 쪽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더 내려가려고 뭐 단식하거나 그러면 이제 머리털이 다 빠질 것 같고 위가 계속 아플 거 위험 생길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2년 정도 무활경이었고 160에 45까지 뺐다가 폭식 주기적으로 터지고 49, 50으로 쪘는데 새벽에 깨고 먹고 이게 좀 잦았어요. 얼마 전에 폭식하고 50.5였다가 그냥 정상적으로 먹는데 붓고 51.5 되더니 오늘 터져서 53이 넘었다. 직업상 걸을 일이 많긴 한데 45일 때도 많이 걸어서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45까지 뺐다가 주기적으로 터지기도 하셨으면 어쨌든 그 45까지 빼신 게 몸에 어떤 유익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몸에 굉장히 무리가 됐을 것 같아요. 무활경까지 오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체중이 올랐다고 해서 회복이 다 된 게 아니라요. 체중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건강하게 충분히 매일매일 잘 드시면서 증량한 게 아니라 감량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팡 튀는 그런 증량이었다고 하면 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45kg대일 때보다도. 그러니까 45까지 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45대일 때는 다이어트 한 기간이 그래도 짧았기 때문에 버텼는데 계속해서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증량을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어하기 어렵다면은 걸을 일이 많은 데 비해서 식사량을 너무 적게 드시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빵을 자주 먹는다고 하셔도 그거는 이제 내가 머리로 계산한 거잖아요. 실제로 몸이 얼만큼 필요한지는 알 수 없고 몸에서 자꾸 먹으라고 신호를 주면은 어쨌든 부족하다. 오늘은 충분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이 계속 식욕을 올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량이 어려운 걸까요? 그래도 1600, 1700칼로리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먹는데도 계속 그러는 것 같고 원하는 대로 먹으면 증량이라 어렵네요. 네, 지금은 좀 그러실 것 같아요. 활동량도 많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식사량이 꽤 되는다고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과하게 다이어트 하는 게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렇게 문제라고 인식되지 않고 버틸만 했는데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확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터졌을 때 꽤 충분히 먹는데도 누가 봐도 적당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계속 있어서 하지만 원인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감량을 하셨고 식사량이 적었고 지금 현재 무활경까지 있으시고 그렇다는 것은 대사가 활발하다고 보긴 어렵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몸에서 자꾸 갈구는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드셔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지 하루하루 조금씩 증량하거나 감량하는 몸무게 갖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0.1만 증량하는 날엔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분 안 좋고 강박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한 방법은 그 이유를 세세하게 다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면은 이렇게 하면 증량되니까 이걸 이제 안 하면 되잖아요. 모호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모호할 때 불안하고 모호할 때 뭐 이렇게 업다운도 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세세히 분석하고 체중은 나의 다이어트 뭐 지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편해졌습니다. 아직도 몸에 살이 붙는다는 생각이 너무 싫어요. 이 마인드셋 갖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저도 이제 먹는 걸 분석해볼까. 막 싫을 수 있는데 근데 싫은 것도 그냥 그렇구나.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저도 살 붙는 거 진짜 싫어. 근데 내가 너무 여기에만 몰입한 것 같은 이 모습도 싫어.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문제가 해결될 때 생각은 뭐였냐면 나 다이어트 해야 되네. 그래서 아예 다이어트 하는 쪽으로 확 몰입을 해버렸거든요. 살이 찌기 싫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여기에 집중을 하게 돼서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완전 몰입해서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는구나를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진짜로 다이어트가 그렇게 또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 오히려 좀 생각이 확장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제 과정은 그래서 이제 분석하시다 보면은 내 몸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는 것도 점점 없어지고 그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와도 이제 바로바로 캐치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또 편해지고.
날씬했던 저의 과거 몸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몸무게가 오른 지금의 몸에 만족하는 방법이나 자신감 충전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과거의 몸을 그리워해요. 한 달에 한 번 몸무게 재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몸무게를 재니까 무게에 집착하게 돼서요. 저는 무게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게에 집착하는 그냥 나 스스로도 인정한다예요. 무게를 계속 재지 않으면 내가 그 한 달 만에 체중을 잰다고 했을 때 한 달 사이에 완벽하게 식단을 한다거나 그럴 수 없을 텐데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캐치를 못하니까 그냥 그 한 달이 또 반복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못 따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중을 안 재는 거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날씬했던 과거가 그립지만 거기까지 도달한 방법을 그대로 했을 때 다시 지금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안 갖는 것도 저는 어색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날씬했던 그 과거를 탐문한다. 그런데 단순히 그때 방법 똑같이 가져가면 결과적으로 다시 도돌이표를 돌게 되니까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서 의지를 다지고 그런 것들은 저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제가 젤리님이라면 주중 내내 답답하게 배변 못하고 불편하게 지내실 것 같나요? 아님 남은 한 달간 주중에 변비약의 도움을 적당히 받아보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 가지 바꿔보아도 아직 배변이 원활히 안 되니 몸 정신적으로 더 힘든 것 같아요. 변비약을 주중에 몇 번만이라도 먹어볼까 고민이 돼요. 변비약이 안 드시다 드시면은 진짜 아예 혼을 쏙 빼놔가지고 이게 변비약을 먹고서 스무스하게 배변 본다. 근데 내성 생긴다 그런 게 아니라 드셔보셨나요 혹시? 줄코락스 같은 거 먹으면은 진짜 이 막 천장이 다 돌고 복통 엄청 심하고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서 배출이 되는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배출이 되는 거라서 변비약을 추천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젤리님도 아예 못 가시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주중에 답답하게 있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괜히 변비약 먹어서 배변 몇 번 했다가 내성 생겨가지고 이후에 또 회복이 안 될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변비약을 추천은 진짜 못하겠습니다.